사람이 자기 아이를 바다에 버릴 수 있을까요? 그날 한 여인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파도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하룻밤 만에 지옥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던 그 밤 등대 아래에서 들려온 울음소리. 아이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도 아니었죠. 그 울음은 버린 자를 부르고 남겨진 자를 데려가는 소리였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이를 버린 아내와 바닷가에 남겨진 남자의 최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왜 어른들이 바다는 기억한다고 말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이런 한국 전통 괴담과 사람의 욕망이 만든 업보 이야기가 좋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는 당신이 잠들기 전 가장 무서운 순간에 찾아올지도 모르니까요. 자, 폭풍이 시작되기 전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동해안 끝자락 파도 소리가 밤낮으로 그치지 않는 작은 포구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연화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덕수는 아침 일찍 바다로 나가 그물을 던지는 어부였고 두 사람 사이에는 갓 돌을 지난 사내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밤마다 울음은 잦았고 숨은 가빴으며 작은 가슴은 파도처럼 가쁘게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연화는 밤새 아이를 안고 등을 쓰다듬었지만 아이의 울음은 쉽게 그치지 않았습니다. 약을 쓰자니 쌀이 없었고 쌀을 구하자니 그물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덕수는 아침마다 찢어진 그물을 꿰매고 연화는 남은 쌀로 미음을 쑤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음조차 아이의 입에 닿기 전에 바닥을 드러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을 아낙 하나가 연화의 집 앞을 지나가다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바다가 데려가려는 팔자야. 그 말은 바람결에 실려왔지만 연화의 귀에는 모처럼 박혔습니다. 연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를 안은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에는 밤바다가 어둡게 펼쳐져 있었고 파도는 쉬지 않고 바위를 두들겼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와 파도 소리가 겹쳐 들렸고 그 사이로 자꾸만 이상한 생각이 스며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없었다면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편 덕수는 그날도 새벽부터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의 등은 굽어 있었고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돌아올 때면 그물에는 겨우 손바닥만 한 생선 몇 마리가 걸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연화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셋 다 굶어 죽겠구나. 밤이 깊어질수록 그 생각은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울고 있었고 파도는 여전히 집을 흔들었습니다. 연화는 아이를 안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연화의 마음 한쪽에는 아주 작은 틈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가난은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연화의 마음을 갉아먹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은 파도보다 시끄럽게 들렸고 남편의 굽은 등은 미래처럼 보였습니다. 연화는 매일 같은 하루를 반복했습니다. 미움을 쓰고 아이를 달래고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하루가 쌓일수록 연화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연화는 마을 주막에 쌀 한 되를 꾸러 갔습니다. 주막 안에는 몇몇 아낙들이 모여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구석에 앉아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 했지만 귀는 저절로 그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저 큰 배 가진 상인 말이야, 첩을 들인다더라. 아이 없는 여자를 찾는다던데. 들어가기만 하면 비단 입고 산다더라. 쌀도 남아돈다던데. 연화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귓속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연화는 자꾸만 그 말을 떠올렸습니다. 비단 이불 따뜻한 방쌀이 남아도는 집. 그날 밤 연화는 아이를 재우며 아이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작은 손은 이불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다른 생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아이만 없었다면. 연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여인의 마음속 틈은 조금 더 벌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덕수가 바다로 나간 뒤 연화는 혼자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방 안에서 잠들어 있었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머릿속은 소란스러웠습니다. 비단 이불 따뜻한 방 배부른 하루.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수록 아이의 울음소리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덕수가 돌아왔을 때 연화는 평소와 다름없이 밥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연화는 밥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덕수가 물었습니다. 몸이 안 좋아?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입맛이 없어서. 덕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아이가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아이를 안아 달랬지만 그날따라 아이의 울음은 쉽게 그치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아이를 안은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바다는 어둡고 파도는 쉬지 않고 밀려왔습니다. 연화는 가만히 서서 그 파도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연화의 마음속 틈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바다는 고요했고 바람은 거의 불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아이를 안고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지만 그날따라 울음은 잦아든 상태였습니다. 연화는 아이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 몸이 안 좋아. 덕수는 그물을 손질하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화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바닷바람 좀 세게 하면 어떨까? 등대 아래 바위에 잠시 두고 오자. 덕수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용했지만 어딘가 단호했습니다. 덕수는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바람이 세지 않을까? 오늘은 바람이 없어. 보이지? 덕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로 바람은 거의 불지 않았고 바다는 잔잔했습니다. 그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눈에는 처음 보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알았어. 덕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한 저녁 무렵 연화는 아이를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등대까지는 걸어서 1시경 남짓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연화는 아이를 꼭 안은 채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이는 어머니의 품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등대 아래 바위는 평소에도 마을 사람들이 그물을 말리거나 쉬어가는 곳이었습니다. 바위는 넓고 평평했으며 파도가 잔잔할 때면 물이 닿지 않는 높이에 있었습니다. 연화는 바위 위에 아이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아이는 눈을 감은 채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숨소리만 작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연화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불지 않았고 바다는 고요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섰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등 뒤에서 아이의 작은 숨소리가 들렸지만 연화는 그 소리를 외면한 채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등대 언덕을 내려오는 동안 하늘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덕수는 마루에 앉아 연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연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덕수는 다시 물었습니다. 아이는 어디 있어? 연화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바위에 두고 왔어. 조금 있다 데리러 가려고. 덕수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연화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어딘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았던 바람이 점점 거세졌고 파도 소리가 집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덕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 당장 데려와야 해. 연화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안 돼. 덕수는 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웠고 바람은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혼자 남은 집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폭풍이 시작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바다는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잔잔하던 파도는 사납게 일어나 바위를 깨물었고
바람은 울부짖으며 마을 전체를 휘감았습니다. 하늘에서는 빗줄기가 쏟아졌고 번개가 어둠을 갈랐습니다. 덕수는 폭풍 속을 뚫고 등대를 향해 달렸습니다. 비는 옷을 적셨고 바람은 몸을 밀어냈지만 덕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아이의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등대 아래 바위에 도착했을 때 덕수는 숨을 헐떡이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바위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이야, 아이야. 덕수의 목소리는 폭풍에 묻혔습니다. 그는 바위 주변을 미친 듯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파도는 바위를 넘어 덕수의 발목을 적셨고 바람은 그의 몸을 흔들었습니다. 덕수는 무릎을 꿇고 바위 위를 더듬었습니다. 그때 파도 속에서 무언가 작은 것이 떠올랐다 사라졌습니다. 덕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이야. 그는 파도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파도는 그를 밀어냈고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덕수는 물속에서 손을 휘저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입과 코로 들어왔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손끝에 무언가 닿았습니다. 작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덕수는 그 손을 잡으려 했지만 파도가 그것을 다시 삼켜버렸습니다. 덕수는 다시 손을 뻗었지만 이미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이야, 아이야. 덕수의 외침은 폭풍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물속을 헤맸지만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한 채 바위 위로 기어 올라왔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고 숨은 가빴으며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바위 위에 주저앉아 어둠 속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폭풍 속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기의 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보통 아기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바다를 긁는 듯한 사람 같지 않은 서늘한 울음이었습니다. 덕수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울음소리는 파도 사이로, 바람 사이로, 어둠 사이로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으앙, 으앙. 덕수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폭풍은 밤새 계속되었고 울음소리는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잦아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덕수는 축 늘어진 몸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연화는 마루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어디 있어? 덕수가 물었습니다. 연화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바다가 데려갔어. 덕수는 아내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덕수는 매일 밤 같은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뒤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덕수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바다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물은 마루 한쪽에 방치되었고 배는 폭우에 묶인 채 썩어갔습니다. 덕수는 매일 밤 등대 아래 바위로 갔습니다. 바위 위에 앉아 어둠 속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가 칠 때마다 그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그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추워.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거듭될수록 그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떨리고 슬픈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왜 나를 두고 갔어? 덕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바위 위에 앉아 파도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눈물은 빗물처럼 흘러내렸고 흐느낌은 파도 소리에 묻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수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미쳤나봐. 매일 밤 바위에 앉아있대. 아이 잃고 정신 나간 거지 뭐. 하지만 어느 날 밤 한 어부가 등대 근처를 지나가다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폭풍우가 치는 밤이었습니다. 어부는 바위 위에 앉아있는 덕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덕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품에는 작은 아이가 안겨 있었습니다. 젖은 옷을 입은 창백한 얼굴의 아이였습니다. 어부는 숨을 멈췄습니다. 덕수는 그 아이를 꼭 안은 채 바다를 향해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어부는 그 자리에서 도망쳤습니다. 다음 날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폭풍이 치는 밤이면 등대 아래에서 남자의 울음소리와 아이의 울음소리가 함께 들린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날 밤이 되면 집 안에 틀어박혀 창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덕수는 여전히 매일 밤 등대 아래로 갔습니다.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그는 바위 위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파도 속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울음을 들으며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어느 날 밤 덕수는 바위에서 일어나 바다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파도가 그의 발목을, 무릎을, 허리를 적셨습니다. 덕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파도 속으로, 어둠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이후 덕수를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폭풍이 치는 밤이면 여전히 등대 아래에서 남자의 흐느낌과 아이의 울음이 들린다고 합니다. 연화는 덕수가 사라진 뒤에도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 집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파도 소리, 바람 소리, 그리고 그 울음소리. 결국 연화는 마을을 떠나 큰 배를 가진 상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비단 옷을 입었고 따뜻한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쌀은 남아돌았고 배고픔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첫날 밤 연화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방 안은 따뜻했지만 어딘가 서늘했습니다. 연화는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감쌌지만 추위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방 안 어딘가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툭툭툭. 젖은 발자국 소리였습니다. 연화는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발자국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방 안을 맴돌았습니다. 창가에서, 문 앞에서, 이불 아래에서. 연화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때 이불 아래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왜 나를 버렸어? 연화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걷어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울음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니 추워. 연화는 방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복도에도 마루에도 그 울음소리는 따라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인의 하인들은 연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마루 한쪽에 웅크리고 앉아 입을 벌린 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불러도 흔들어도 연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문을 잃었습니다. 연화는 그 후로도 상인의 집에 머물렀지만 다시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그녀는 방 안을 맴돌며 무언가를 찾는 듯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언제나 허공을 쥘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 결국 미쳤대. 자식을 버린 죗값이지. 연화는 그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사람처럼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연화는 늙어갔고 덕수는 돌아오지 않았으며 아이는 바닷속 어딘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포구에서는 폭풍이 치는 밤이면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아이의 울음과 남자의 흐느낌이 파도 사이로 섞여 들린다고. 그리고 어떤 이는 말합니다. 바위 위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는 남자의 모습을 보았다고. 그 남자의 품에는 작은 아이가 안겨 있었고 둘은 함께 울고 있었다고. 마을 사람들은 그날 밤이 되면 집 안에 틀어박혀 창문을 굳게 닫습니다. 그리고 파도 소리가 잦아들 때까지 아무도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그곳에 있고 파도는 여전히 바위를 두드립니다. 그리고 그 소리 사이로 지금도 누군가의 울음이 섞여 들립니다. 바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버려진 것을 잊지 않았을 뿐입니다. 아이는 파도에 사라졌지만 선택은 사라지지 않았고 그날의 고요는 끝내 폭풍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 이 이야기는 묻습니다. 그 선택의 대가는 정말 감당할 수 있었는가를. 이런 이야기들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욕망과 두려움 사이에서 누군가는 같은 갈림길에 서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처럼 사람의 마음이 만든 괴담, 업보와 선택의 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에 함께 해주세요. 다음 밤 또 다른 선택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은 부디 파도가 잔잔하기를 바랍니다.